이은배 교수님께 저는 좌파입니다. 지금 네.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그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기독교 예술가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의 등장을 위해서 나라와 사회가 나서야 될 상황이지만 좀 풀어야 될 과제들 혹은 좀 제안 있으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죠. 뭐 책의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지점에서는 좀 벗어나서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예술이 과연 뭐냐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는 잘 제공을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요즘 이런 건 있더라고요. 교회에 뭐 조그만 갤러리를 만들거나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 붙여놓는. 근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수준에서는 좀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리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서 넘어간다면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상상 가능한 범주로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프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그림 이렇게 붙여주고 크리스찬 카페에서 그림 붙여주고 크리스찬 갤러리에서 그림 붙여주면 거기 가서만 소통되는 교회 안의 미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미술계 안에서 일반 음악계 안에서 그 문학계 안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논의는 여기 네스피어스가 쓴 글 중에서 굉장히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네스피어스가 쓴 글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하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아까 얘기한 뭐 가치와 사실이 이렇게 분리되고 그런 분리되었던 것들이 통합되는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과 그리고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예술은 구원에 대한 부분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크고 더 다양하고 더 유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근데 교회는 자꾸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문화를 극대화시키다 보니 집안에서는 잘 쓰이는데 집 바깥에 나가면 새는 바가지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틀린 얘기든 맞는 얘기든 우파 얘기든 좌파 얘기든 좀 마음대로 짓거릴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태도를 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술을 논할 때 아웃풋된 예술만을 논해요. 근데 사실 인풋 없이 아웃풋이 안 생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인풋된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양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거든요. 인풋이 없이 어떻게 아웃풋이 생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데 문화 종사자들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할 때 그게 아웃풋된 예술과 문화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항상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당장 써먹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슈퍼스타를 위한 것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아웃풋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화 전공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다 좀 속된 말로 나가 자빠지는 거죠. 뭘 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는 뭐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 교회가 예술가들을 만들기 위한 혹은 예술을 만들기 위한 인풋 기능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인풋 기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논의로만 그친단 말이죠. 논의로 계속 그치고 네. 그런데 그 인풋 기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사실 경제와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어요. 경제와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죠. 교회가 막 교회 크게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아무튼 저 같으면 막 이렇게 작업실도 지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러죠. 그리고 교회가 그걸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제가 아까 저 캐나다에 있는 연구소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의 일이겠구나. 이게 교회에다가 이걸 맡겨 놓으려면 하세월에 그냥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신학대학 그거에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주님이 늘 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본 놈이 해라니까 그냥 문제를 본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결론은 그런데 아무튼 인풋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제가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건 이런 낸시 피어스 같은 이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서 찍어내셨는데 진짜 더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 작가들이 하는 작업들에 관심을 갖고 그게 뭐 음악이든 연극이든 무용이든 미술이면 더 좋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책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돈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먹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예술가들을 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남의 나라 책 갖다가 번역하고 막 이렇게 팔리니까 그죠? 네, 메시지도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거 좀 이런 데다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냥 마이크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네, 인풋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메시지 성경에서 돈 벌어서 이런 책 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제가 확실히 좌파고 우파신 것 같아요. 예, 복심이 두꺼운 책을 또 많이 내주셔가지고 우리 평소에 좀 볼 수 없는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좀 그 질문 내지는 또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풋이랑 아웃풋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연주하셨죠? 네, 어디서 연습합니까? 그렇죠. 이런 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곳이 인풋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풋이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그러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나 미술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렇죠. 책 자체는 아웃풋입니다. 근데 책이 나오기 위해서 작가가 고민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면 미술계로만 제가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미술계에서 레지던시라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나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어느 레지던시까지 했나 뭐 이게 거의 뭐 여기 미술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레지던시 거예요.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네, 레지던시는 영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디에 그 일정 기간 어디에 거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대학을 졸업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저기 생활할 때 집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학교를 졸업해서 작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자기 작업실을 가져야 되는데 살 집도 없는데 무슨 작업실이 있겠습니까? 이건 사치죠. 그래서 많은 그 작가 지망생들이나 혹은 그 작가 초보생들이 일 레지던시에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1년짜리나 뭐 6개월짜리나 긴 건 2년 동안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주고 여기서 밥대 먹을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냉난방 다 되게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술가들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청년이 작가가 되겠다고 나왔다고 칩시다.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도와주지 말아야 되기도 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예술가는 없어지면 딱 좋은 거죠. 왜 예술가는 인연이니까. 예술가는 그냥 뭐 그쵸 뭐 돈을 벌어 지네가 뭐래 그냥 뭐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꾸역꾸역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게 20년 전에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그런 잉여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효용성 거기서부터 예술가를 탈출시켜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외국의 경우에 그 레지던시의 스폰서는 누가 합니까? 지자체들이도 많이 하고요, 기업들이 많이 하고요. 네, 그렇죠. 교회가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낸시 피어스가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그 교회가 한동안 학숙은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온 학생들 같이 모여서 네네. 막 하숙하고 네. 또 공동체 할 수 있도록 학숙 개념을 좀 확장을 해본다면 뭐 작업하는 사람한테는 작업실이 필요한 거고 글 쓰는 사람한테는 집필실이 필요한 이런 것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빈 방이나 빈 집들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이나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대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죠. 혹시 죄송합니다. 미술 전공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몇 명 있네요. 되게 많네. 근데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했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 불 안 떼도 되는 창고 같은 데서 수년을 지냈어요. 그러지 않나요? 되게 부자신가 보다, 그죠? 근데 제가 아는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잘 꾸며지지 않은 데서 지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 그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간에 이 사회가 그 예술가들에게 부여하는 어떤 위치고 지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렇죠. 예. 아니 저희도 사실 비슷한 실험을 좀 했었거든요. 청어람이 명동에 있을 때 청어람이랑 또 인성모라는 단체 있어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라는 또 젊은 그 대학원생들 그룹 세 팀이 모여서 집 한 채를 전세를 냈어요. 각각 하여튼 되는 대로 우리 돈 만들어 오자.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각 단체가 1,0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디 부모님한테 떼를 쓰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세 군데가 모이니까 그 명동의 골목에 집을 하나 세를 낼 수가 있었고, 물론 이제 보증금 플러스 이제 월세를 또 부담을 하는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뭐 숙식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수시로 공부하는 세미나 열 수 있게 되고 흩어졌던 책 같이 모아놓을 수 있게 되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환상적인 환경이거든요. 그 맨날 모여서 이제 쑥덕쑥덕 뭐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저희가 그 실험을 딱 1년 해볼 수 있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꽤 많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종류의 공동체는 필요하겠죠. 사실 교회가 좀 더 서포트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고, 그다음에 또 그런 가동되고 있는 그런 뭐 네트워크나 작은 규모의 동아리 수준이라도 그 정도의 실험을 서울 시내에서 해볼 수가 있다 하는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아마 있지 않을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교회들이 아마 하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택 사정이나 이런 것이 우리랑은 굉장히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저 신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국의 이 교회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예술가들이 낸시 피어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예술과 그 예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예술가들이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척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기업에서 뭐 크리스찬 작가들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저 미술 하시는 분 이렇게 보니까는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분의 9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혹시 20년이나 30년 뒤에 쓸데없는 돈이 많이 생기시면 그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뭐 제안으로 중하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문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완벽한 변증을 준비했는데 애들이 생각이 없어. 질문이 네, 없어. 비슷해요. 이 패역한 세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마 이런 책에서 좀 그 큐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낸시 피어스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흑인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냐 그런 그것도 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을 뽑다니 막 그게 부글부글 끓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얘기를 낙태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지경이 된 게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얘기해 줄까? 그래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신화까지는 안 가겠다. 그러나 16세기의 그 계몽주의 출발점, 르네상스 또는 바로 그 전에 비잔틴 문화의 그림들하고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한 그림이 변하지 않아?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 낸시 피어스가 이 책을 쓰는 독자에게는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형제 같은 경우에 개그 콘서트 얘기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개그 콘서트 가끔가다 시리어스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기독교 세계관 그 강의를 한번 했는데 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유아교육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이화여대 무슨 중앙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답한 건 사마귀 유치원이었습니다. 네, 사마귀 유치원이라고 개그 콘서트의 한 꽁트인데요. 거기 마귀가 이제 4마리 나와요. 첫 번째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이뻐 마귀입니다. 얘가 제일 무서운 마귀야. 쌍칼 아저씨. 쌍칼은 그 내가 PD한테 들은 얘기인데 쌍칼은 그게 무슨 쌍칼이냐면 이 성형수술 쌍칼을 표상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에 조금만 들어가서 이게 이 개그 콘서트라는 대중문화의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막 니체를 들고 나가면 니체는 어느 저 계이름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뭐 대한민국의 대학생 치고 지금부터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한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사마귀 유치원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낸시 피어스가 하는 거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미국 사회에 그래도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이제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거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성향에서 보면 조금 그렇게 내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면에는 그 지금 자기로서는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절박함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듣게 할까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이런 건데, 이 뒤에 가면요, 뭐 책의 약점 하나 중에 하나, 영화 얘기 정말 어떤 면에 찌질해. 이 정말 이 영화 얘기 있는데 이 책에서 영화 얘기를 기대하면은 실망이지. 그런데 그거는 누굴 봐야 돼요? 로마노프스키 같은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세계관 얘기를 평생 했거든요. 또 지금 얘기하셨던 이콘, 영어로 아이콘 같은 게, 그거는 저희 또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제 오랜 친구인데, 아니야, 이거 미국 사람입니다. 데이빗, 하여튼 지금 벨파라조 대학이라는 곳에, 이 사람은 그 분야의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가 아니야. 이 사람은 뭘 전공하냐면요. 이 친구는 뭘 전공하냐면, 이 개신교가 교회에서는 이 이콘을 안 쓰잖아요. 이미지를 안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온갖 이미지들을 쓰는 거야. 뭐 하나 쌀만의 그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스토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제가 좋은 거는 역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중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는 대중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세계관 때문에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면 이 스마트폰 또는 그 SNS 이런 것들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풀어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뭐 아이가츠 같은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걸 기계로 보지만 형제 같은 경우에 그것이 담고 있는 세계관과 그것의 세계관의 함축이 뭔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따라갈 경우에 나에게 삶이 더하기가 될지 빼기가 될지 하는 얘기를 출발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되,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저도 점점 배워가는 것이 내가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그게 아니고, 뭐 사실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인데, 나는 이것이 확신이지만 너의 얘기는 뭐냐 하는 열림 가운데 그 사람 얘기도 듣는 가운데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로부터 해온 변증의 정수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냐면 이제 안 믿어? 불신 지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무례하게 쓴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인들도 안 살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좀 완벽한 변증은 그 삶 속에 있다. 이거 좀 찾으시면 돼요. 네. 제가 얘기합니까? 미술 전공하세요? 시각 디자인이죠. 일단은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좀 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분명히 그게 뭐 응용 파트든 순수 파트든 뭐래도 괜찮은데, 크리스찬들 중 저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거듭난 크리스찬이면서, 우리가 소위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성품이 그래도 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일단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 지금 궁금하시죠?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람들과 꾸준히 좀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 뭐 다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제가 조금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중국에를 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란 거는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 미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꾸역꾸역 나왔는지.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건 제가 20대 때, 10대 때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카나다에 있는 ICS에서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책으로 이렇게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계셨다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아무튼 이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저는 분명히 중국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금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북경이나 이런 데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미리 연락을 하고 가면 뭐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이분들이 이런 논의들을 정말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네. 뭐 저도 하나 좀 덧붙이면요. IVF 안에 그 아트 전공자들 따로 모여서 수련회를 이제 몇 년째 해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 캠프라는 이름으로 예, 모인다. 그렇고 뭐 청어람은 요즘은 저희가 자주 좀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술 분야의 각각 이제 강좌들을 꾸준히 좀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걸 매개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교제권들이 좀 형성된 거 볼 수 있었고요. 해외의 경우에 흥미롭게 보는 것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일단은 예배 세팅에서 그 예술 사용이 확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주로 과거의 예배 속에서 이제 미디어의 활용이 좀 주도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에 이제 춤이 도입이 된다든지 이게 그냥 각자 추는 이런 춤 아니고 이제 전공한 사람이 굉장히 아티스틱한 어떤 댄스가 예배한 영역으로 뭐 사용되거나 혹은 미술 뭐 제가 가봤던 그 수련회에서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구석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집회 내내. 집회 끝나면 그림 완성. 뭐 이런 방식으로.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의 그 리스폰스죠. 우리가 노래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무용으로 하는 거고 음악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런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영국의 그 그린벨트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된 곳이고요. 거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예술 장르들이 거의 다 와요. 음악, 대중음악도 있고 클래식 음악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 쪽도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와서 다 하고 상당히 전위적인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해서 그걸 이제 모태로 영국에는 그 얼터너티브 월십 예배 속에서 굉장히 그 예술 장르를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오감을 다 사용하는 그런 예배들로 또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 저희로서는 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장들을 좀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그 8월 마지막 토요일에 아트 미션이라는 그 전업 작가들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연례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런 모임이 그거 외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직접 관여를 해서 한 4년 5년 뭐 저는 이제 뭐 철학 선생이고 목사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예술 이론가들이시고 작가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올해는 4분이 저를 포함해서 4사람이 그걸 하는데 4명 5명이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는 거는 학회도 신학회든지 철학회든지 가면 아침에 시작했던 인원하고 6시에 끝날 때 인원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모임은 아침부터 끝까지 그 한 200명, 300명이 계속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작가로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배울 기회도 있고 이런 기회야말로 어떤 면은 오아시스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이제 그냥 저는 인사련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발표된 글들을 책으로 바로 거기는 모아서 내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책이고 올해는 8월 마지막 토요일에 횃불회관 강당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예술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오셔서 결국엔 그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네트워킹도 될 수 있고 또 그게 선배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만나는 거고요. 결국엔 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동역자를 찾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지금 두 분의 말씀인데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대학 뭐 처음 시작은 홍대 크리스찬 모임들 디자인과에서 시작한 모임인데 이제 그게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각 대학 미대마다 있는 크리스찬 기도 모임들이 연합을 해서 올해 지금 3년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기독미술연구회라는 게 스펙트라라는 모임으로 전환이 돼서 기독미술연구회가 시작됐을 때는 미술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공연예술하는 사람들끼리도 포함돼서 모이면서 스펙트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아트미션은 이제 말하자면 그 전업 작가들이 주로 모이는 모임이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가면 플로잉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도 가면 또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도 CIVA인데 CIVA라는 모임이 굉장히 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은 창조 창작 회복이라는 모임인데요. 줄여서 그냥 창창회라고 하는데 방학 때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요. 방학 때 6주나 혹은 7주 동안 월요일만 모여요. 그래서 뭐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콘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한다든가 예술계에서 크리스찬 예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정리하고 발표하고 그런데 20, 30, 40대들이 나오고 뭐 대학교 교수들도 몇 명 있고요. 작가들, 프로페셔널한 작가들도 있고 디자이너들도. 근데 요즘은 이게 지금 미술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요즘은 조금 재미있는 것은 이게 연극이나 그 음악 쪽의 사람들도 그냥 와요. 그래서 왜 이게 접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오냐고 물어보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매체만 다른 것이지 고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지금 2시간 반을 꽉 채워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하나만 더. 네. 그 이제 지금은 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였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 아마 변증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두 간사님이 카메라 밖으로 앞에 와 계시는데 저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이게 장장 30년 역사를 가진 의용군 집단입니다. 아무나 환영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지금 이게 전업 교수들 명목성으로 다 따지면 한 150명의 전국의 기독교 온갖 종류의 교수들이 적어도 형식적인 자원이나마 제공할 수 있고 온갖 영역이 다 있고 그 중에 제일 현재
강한 쪽은 교육 영역 쪽이고. 오신 김에 다양한 정보도 좀 들으셨으니까 이후에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빙 다빈치 북토크 오늘 굉장히 많이들 오셔서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들이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의 귀결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책을 읽을 때 또 여러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그 관심과 또 질문들을 잘 던지면서 읽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두 분 패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체 모임 마치면서 서로 다들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